성주시력 236권 성종 21년 1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조화를 봤다. 성주시력 236권 성종 21년 1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도승지 한근 조화승지 홍흥 우승지 신종호 좌부승지 이종호 동부승지 정경조 등이 전교를 받고 의논의 아래기를 선두하는 공천의 예의에 의하여 3년마다 소관을 만들고 20년 만에 정안을 만드는데 다만 공천의 소관은 고칠 만한 것이 있으면 고치니 선두안도 위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선두안의 소관에 붙인 노비로 금년 12월 금음날 이전에 고장한 것은 정리하고 이후에 고장한 것은 수리하지 말도록 하여 이로써 경회에 알리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주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평이 아래기를 월산대군 묘소에 동철 채세 총납을 많이 주었고 전일 강무 때에는 제장들에게 모두 후추와 소목을 주었으며 내관 김형손에게는 쌀콩을 주었고 주서 최세결에게는 말과 쌀콩을 주었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며 심지어 헤어진 바지를 간직해 두었다가 공이 있는 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내려주는 것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문의 문수전 수복노가 전 아내 장난하며 술을 마시다고 화로를 차서 불을 헛들였으니 이는 큰일인데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김형선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이고 최세걸은 가난한 선비로 말을 잃었기 때문에 특별히 준 것이다. 월산다군 묘소에 준 물건은 전월에 대간이 부인이 절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으로 금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좌우에게 물으니 광릉군이 말하기를 비록 보통 사람들의 분묘라도 모두 제궁이 있는데 부인이 대군을 위해 작은 암자를 짓는 것은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다만 큰 절을 짓는 것은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반드시 데뷔 전에 취품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데뷔 전에 아뢰었다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동철 등의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비하여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평은 말하기를 성상께서 불교를 승상하시지 아니하시나 동철과 채색을 주어서 절을 세우게 하시면 전하께서 부처를 승상한다는 이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시독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대제 섬길 만한 귀신이 아니되 제사하면 능히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초나라 소왕이 병이 있어 점을 치니 말하기를 무엇이 병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왕이 제사하지 아니하므로 후세에서 어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대군을 위하여 사찰을 세운다 하더라도 단정코 복을 얻을 이치가 없으니 청와대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옳다 하지만 동철과 채색은 이미 허락하였으니 환수할 수 없다 하였다. 장령 민효증이 아뢰기를 요동질정관이 일찍이 주문하지 아니하고서 사사라의 소규에게 가서 질문하게 하였는데 소규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사로이 서로 사귀어 통하다가 중국 조정에서 알고서 힐문하면 장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한의에 널리 통한 자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나아가 질문하면 과연 유익합니다. 지금 질정관은 전혀 한어를 하지 못하니 어떻게 질정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질정관을 설치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없앨 수 없다. 과연 주문하여 마음대로 출입하며 질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민효정이 아뢰기를 이번 질정관 권오복은 겨우 의주에 이르렀으니 청한테 불러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일본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직선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머리를 조아리며 조승국 예조 대인 조카에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겨울에 대중신 향정 신호 위문 위 직선으로 하여금 무역으로 위하여 황금과 주홍을 가지고 네이버에 보냈는데 필방의 재난을 만나 민가가 남은 것이 없고 서신 가운데 적혀 있는 대로
보낸 주홍도 불에 타서 재가 되었고 오직 황금만 서울에 도달되어 서신의 내용과 같이 받았다고 하셨고 주홍은 비록 이미 불에 타고 없어졌는데도 면포 백필을 내려주셨으니 성은이 중한 데에 대해 실로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이포의 민속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위로하심이 정령하시니 은혜가 또 더함이 있습니다. 우리 산포 백성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라 이를 삼가지 못하여 걸핏하면 싫어하여 매이한 관리를 수고롭게 하고 간의 복식을 허비하니 무엇으로 살이할 바가 없습니다. 또 봄, 여름 사이에 배를 사려고 기국에 도착하여 폭풍을 만나 파손되었는데 그 포의 관리가 가엾이 여겨 배사람을 위로하고 서울의 아래에 높으신 명령이 이미 내려서 뱃사람에게 의복과 양식을 내려주시니 진실로 신이가 도노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신이 입은 은사이므로 비록 살해하는 그를 아뢰지라도 감대하는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매년 보내는 황금 82점과 주홍 524과에 대한 은사로 면포의 정화하고 세밀한 것을 특별히 바라며 서울에서 내려주시면 만번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포에서 내려주도록 하면 존명이 아무리 엄하다 하더라도 이름 같은 소리의 행동이 간사하여 추악한 면포를 주게 되면 사자가 가려내고 만약 심하면 서로 분을 내어 다투기도 하니 매우 좋지 못합니다. 특별히 직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니 구보 용사여 살피소서 하였다. 필강은 화재를 맡았다는 계상한 새를 말한다. 돈어는 대쥐와 물고기 곧 감동시키기 어려운 동물을 말하는 것이다. 선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사은부의 사례기라. 이봉이 원망하면서 불경한 주에는 유리 결장 일백대와 배우는 충분히 비견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에 보이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주의 경종은 본래 율문에 있으니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봉의 상소의 친소, 소외 등의 말은 그를 만드는 사이에 착오가 많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원망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였다면 비록 만번 죽더라 하더라도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이봉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아니할 듯합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이봉은 방면의 임무를 맡아 무오의 방법을 잃어서 백성들과 하여금 서로 부원을 선동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또 망령되게 호소하여 말이 공손하지 않은 데 관계되었으니 더욱 마땅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봉은 자신이 경상이 되었고 또 공신의 후손님으로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봉이 어린 임금에 비긴 것은 그 죄가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데에 그치지 않으며 그 의논에 청한 죄목은 전에 비하면 가벼운 율을 쓰는 것은 도리어 무겁습니다. 또 율문에는 오직 군사가 도류에 해당하는 자만 충분하는 것인데 이봉은 본래 군사가 아니므로 스스로 도류의 형벌이 있는데도 군사의 율을 쓰는 것은 아마도 경종의 차례를 잃어 죄와 율이 서로 합당하지 아니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봉의 죄의 실정은 전의 의논에 이미 다하였으니 성상께서 절량하소서 하고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이봉의 죄율은 본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이봉은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상사에 스스로 변명하였는데 말이 공손하지 못한 데에 관계됨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주의에 처할 것이지만 다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율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성상께서 절량하소서였다. 윤호, 이승원, 유순, 윤민, 윤탄, 윤긍은 의논하기를 이봉의 죄는 조율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신승선, 정문영, 요지, 윤원노, 성숙, 이계단, 박민은 의논하기를 이봉의 죄상은 본율에 의하여 조율을 과하여도 충분히 징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이봉의 상소가 말은 비록 차례를 잃었다 하더라도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 불경과 원망한 죄에 좌죄되었다 하여 의논에서 충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의 근거가 없고 인정에 편치 못하니 본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성준, 성건, 박안성, 송철사는 의논하기를 이봉의 상서가 비록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고 하다가 말이 공손치 못함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율을 중하게 한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인정은 서로
아주 멀지 아니한데 어찌 신하로서 감히 원망하고 불경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문자 사이에 들어 착오를 이루었으니 실정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성룡 이육은 의논하기를 군관과 변장이 주의를 범하면 진실로 마땅히 중군으로 모난할 것이며 그 나머지 대수 조관은 비록 중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도유 부처의 형벌이 있는데 충분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하의 죄는 불경과 원대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만약 이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충분으로 논하는 데 그치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자기의 억울함을 펴고자 하여 말이 공손치 못한 데 이르렀음을 깨닫지 못한 것일 듯합니다. 번뇌에 의하여 과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명하의 직천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236권 성중 21년 1월 16일 기사 6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간 조지서가 아뢰기를 충청도의 연풍현은 본도와 경상도 도 사이에 있는데 사면이 모두 산이고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이 겨우 80여 국과 가구가 살고 있으며 모두 산전의 경작해 먹고 삽니다. 본연의 1년 공부가 60일이고 기타 공부가 매우 중하며 외인의 왕래도 이 고을을 경유하므로 그 백성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몰래 이웃 지경으로 옮겨가는 자가 잇따르니 청근대 공부를 감하여 다른 고을에 나눠주고 혹은 이웃 고을의 땅을 분할해서 보태어 한 고을 백성의 생활을 회복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중 21년 1월 17일 경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수공이 아뢰기를 대전에 사사를 새로 창건하지 말게 하였는데 지금 올산대군 묘 곁에 저를 창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자 집행 권주가 또 아뢰기를 전일의 정교에 이르시기를 내가 마땅히 대간의 말을 대비 있게 아뢰겠다고 하셨는데 신은 대비께서 무엇이라 하교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의 하교에 이르시기를 컨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 암을 세우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건주가 아뢰기를 사찰을 짓는 것이 과연 명복이 있다면 성상께서 우회하시는 정으로 마땅히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 것이나 결단코 유익한 바가 없는데 통철과 채색을 내려주신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대군의 부인이 영안도 여러 고을에 곡식을 바치고 경기 고을 군자 미곡을 받았고 또 듣건대 충청도의 전지를 내려 대군의 집안에서 제목을 베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고 하니 이 절은 비록 대군의 부인이 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준비하는 힘이 진실로 많습니다. 성상께서 평상시에 의논은 불씨를 가혹하게 배석하고 성도를 존숭하셨는데 이번에는 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실로 도와서 이루게 하시니 신은 진실로 실망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바로 옳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는 부인이 저를 짓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미 내려준 물건을 도로 거둘 수도 없다. 더구나 대빈께 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세가 금하기 어려운 바이다 하였다. 건주가 아뢰기를 전에 이르기를 집안에는 간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상께서 만약 사리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과 조정 의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비에게 다시 고하시면 대비께서 어찌 따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징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한 바가 옳습니다. 상상께서 다만 모후의 명령이라는 것으로 즉시 금하지 아니하시면 왕자 왕손이 100세 후에 전례로 떳떳함을 삼아 제 암을 핑계대고 다투어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니 성상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천년 후에 누가 성상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경성 밖에 100년이 못 가서 부도와 가람이 서로 바라보이도록 세워질 듯합니다. 이는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광평대군의 부인이 또한 큰 절을 묘소에 세웠는데 높은 집과 아로 새긴 다음에 금벽이 빛나고 제의를 닫고 경을 읽기를 사시에 그치지 아니하니 월산대군의 부인도 이를 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위로는 대비의 하교가 계시고 아래로는 부인의 청탁이 있으니 형세가 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 암을 짓게 하되 크게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시독관 이승근이 아뢰기를 모후의 명령이 있다 하여 대의로서 제재하지 아니하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 뜻을 가지고 대비가 품하겠다 하였다. 이 수공이 또 아뢰기를 사사전을 청가대 모두 수탈하여 향교에 나누어주어 유생의 조석 공급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전은 모두 선왕조에 특별히 내려준 것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탈할 수 없다 하였다.
이 수공이 아라기를 선왕조께서 특별히 하사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이 하사한 것이 아니면 내가 준 것이라고 하는가. 내가 저기 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다. 하고 이나의 좌우에게 물으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이 수공이 아랜 바는 신도들이 사사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수공이 아래기를 중의 무리가 기름진 땅을 매점하였으니 신은 이를 거두어서 향교에 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니 이 걱정이 아래기를 중들은 비록 스스로 농업을 하더라도 공부와 요역이 모두 편후와 같은데 무슨 명목으로 몰수하여 향교에 주겠습니까? 하고 권주가 또 아래기를 장학원에서 익히는 속악은 대개 모두 신누때의 가사와 만국의 음악이므로 연향에 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도 많으니 청건대 모두 버리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곡보를 갑자기 고칠 수 없으나 그 사이에 가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 법률을 아는 재상으로 하여금 지어서 보태어 넣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편호는 호적에 편입된 백성을 말한다. 성전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올량업의 첨지 이이리가 등 7사람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전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형이 와서 아뢰기를 이봉을 단지 직책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는데 당초 조율할 때 바른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비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죄는 중한데 율이 가벼울 듯하니 청컨대 조율에 의하여 조율을 정하소서니 정교하기를 내가 이미 참작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동 질정관은 마땅히 주문한 뒤에 들여보내야 한다고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니 심해 윤호 등은 의논하기를 요동 질정관은 주문한 뒤에 들여보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교동질정관을 경솔하게 들여보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소교가 비록 물리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만약 요동 대인이 들으면 옳지 못함이 없겠습니까? 이에 앞서 강희 질정관이 사신의 행차마다 북경에 갔었는데 하필이면 소교에게 질문하여 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세종조의 신숙주 등이 요동에 가서 하늘을 질문할 때 주문한 여부를 예주로 하여금 상고해 아뢰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신숙주 등이 요동에 들어갈 때 주문한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예제에서 해결하기를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 주청할 것을 기초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시록 236권이 성종 21년 1월 1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8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일성관 골룡포를 갖추고 교자를 타고 중명문을 경유하여 종묘에 나아가 망묘리를 행하고 원장을 몸속에서 살펴보고는 그것을 떠나 묘 가까운 곳에 임하여 여에서 내려 걸어서 살피기를 마치고 난장, 제조, 노사신, 한칠의 유지 등을 불러 말하기를 광릉이 말하기를 원장은 비록 낮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허물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조정조로부터 그대로 내려온 것이 오래되었는데 서둘러서 고쳐 쌓을 필요가 없으며 또 지대성은 반드시 사람의 집과 담정을 헐어버린 뒤에야 실어 들을 수 있는데 더구나 대중을 움직여서 부욕을 하여 떠들고 시끄러우면 아마도 종묘에 계시는 영이 편안하지 못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담장의 기초를 살펴보는데 과연 허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무너진 곳만 수축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였다. 한칠의 가리기를 지금 공격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청컨대 고쳐 쌓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다시 망묘례를 행하고 황궁하였다. 명하여 제조, 도청관과 시비한 승지 재상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사죄를 범한 반드시 삼복한 뒤에 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수를 위하여 살릴 도리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 김막동 등은 관병에게 대항하여 반역과 같음이 있는데 반드시 삼복을 기다린 뒤에야 형을 행할 것인가 하니 도승지 한군과 좌부승지 이종호가 아뢰기를
김막동 등은 죄악이 이미 드러났고 같은 우리 윤선은 이미 본도에서 형을 집행하였으니 반드시 삼복을 기다린 뒤에 형을 집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좌승지 홍흥 우승지 친종우 동부승지 정경조는 아래기를 김막동 등의 죄악을 비록 죽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삼복의 법은 폐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뒤에 반드시 전례를 끌어대어 법을 어지럽히게 할 것이니 삼복한 뒤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김막동 등은 이름은 비록 강도라고 하더라도 반역보다 심하다. 삼복하지 말고 내일 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36건 성종 21년 1월 18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행 권주고와 쌀이기를 이봉의 죄가 지극히 중한데 비유란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제 직책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도록 명하였으니 만약 이렇게 하면 이봉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36건 성종 21년 1월 19일 MCN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집행 권주고와 쌀이기를 이봉의 죄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청건대 빨리 결단하여 여러 사람이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참작하여 죄를 정한 것인데 더할 수 없다 하였다. 권주가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록 236건 성종 21년 1월 19일 MCN 두 번째 기사 의금배사 삼복하여 아뢰기를 문소전 수봉노 석씨가 전 안에서 쌍육을 던져서 술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화로를 차서 불을 헛뜨려 지이를 태운 죄는 유리 사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석시의 죄는 진실로 주고 마땅하다. 다만 인명은 매우 소중하므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니 승지들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모두 아뢰기를 석시는 죄가 중하여 법으로는 주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형을 면하여 호생지덕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석씨가 신하 앞에서 술에 취해 장난하다가 지를 불태운 데 이르렀고 마음대로 바꿔서 배설을 하였으니 죄가 심히 무겁고 크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율에 의해 죄를 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옥 예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석씨의 범한 바는 지극 마땅히 중전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율문의 큰 제사의 제기, 유장, 옥백, 생례, 찬구 등의 등속을 도둑질한 자는 모두 참한다고 했는데 초는 위의 물건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또 전내의 지임만 불태웠을 뿐이니 정상이 혹시 용서할 만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특별히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중으로 도첩이 없는 자는 추세하여 충분하는 것은 이미 법을 세웠는데 관리가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아니하니 심히 할 말이 없다. 이제부터는 도첩이 없는 중이 여염에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곧바로 잡아서 충분하고 이름을 기록하여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36건 성종 21년 1월 2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어스를 성정원에 내리기를 이번 성절사에 무역해 온 암수 당나귀를 영돈용 이상에게 각 한 필씩 내려주고 나머지는 이철견 한칠의 구수영 이계동 오순 등에게 각각 한 필씩 내려주라 하였다. 성주시록 236건 성종 21년 1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홍형이 아뢰기를 저늘의 월산대군 묘소에 절을 창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뢰었던 바 전교하기를 마땅히 데뷔 전에 포함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간의 말을 두고 데뷔 전이 아뢰었더니 하교하기를 3년상을 마치면 부인이 묘소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또 묘소를 지키는 자가 모두 흩어지며 모든 제사 등의 일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제 암을 창건한 것뿐이며 크게 세우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대사가 네 병이 아뢰기라 만약 제 암을 세우시면 신등이 어찌 감히 중지하기를 청하겠습니까? 이제 제목과 채색 등의 물건을 많이 모았으니 반드시 장차 큰 데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여기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봉을 부안현에 부처하도록 명하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구 숙손이 월산대군의 묘에 절을 창건한 일을 논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이익업배가 대답하기를 함부로 재력을 낭비하여 큰절을 창건하는 것은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사치스럽고 크게 짓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데뷔 전에 고하여 그 감각을 그림으로 그려서 부인에게 내려 지나치게 사치한 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칠포만호 윤소종이 사조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라. 남쪽 지방은 승병 한 날이 오래되어 변장이 변경 방비에 태만하여 봉수를 삼가지 아니하 혹은 전함을 연습하지 아니하 혹은 수군을 놓아서 포물을 거두기도 하여 여러 가지로 사사의 영리를 수고하니 지극히 옳지 못하다. 이 같은 일들을 자세히 하교하여 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예주 해적대장 국중 서해도 살마주 도진 등원 지구 상성부 호자 일개주 원의 살마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 희구가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우리나라 사족은 노비와 전지로서 문호를 보존하기 때문에 한국의 종과 한일왕의 땅을 얻으면 생활하고 잃으면 굶주리고 헐벗기 때문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다. 근래 유사가 혹은 재리에 유혹되고 혹은 권세의 겁을 내어 강하면 이치에 굽은 것이라고 도와주고 약하면 이치에 곧은 것이라고 누르며 혹은 위축되고 매우 두려워하여 오래 끌면서 판결하지 아니하고서 자칫 몇 해를 경과하니 먼 지방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여숙하며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자손에 미치도록 고든 것을 가지면서 억울함을 안고 별 길이 없으니 이는 모두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적연하지 아니하겠는가. 중예의 청송 관리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하여 사사로운 뜻에 끌리지 말고 위세에 겁내지 말며 빨리 판결을 하기를 힘쓰게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좌부승지 이종후가 흉주의 삼복한 계몽을 가지고 아뢰기를 정업의 죄수 고동이 간부 허귀형과 더불어 본 남편이 이 시중을 모설한 죄는 고동은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허귀형은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실이 명백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원 권정이 아뢰기를 척수에 준하지 아니한 면포를 검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백성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면포를 매매하는 것을 그 의식의 미천으로 삼는데 척수의 길고 짧으면 값의 높고 낮음이 따르니 백성이 편리하게 여기는데 따르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좌의정 홍응이 대답하기를 범금 한 자가 과연 많아서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깁니다. 청근대 기한은 물려서 민간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광릉도 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무에서 처음 면포와 지지를 모두 함부로 만들어 품질이 나빠서 쓸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아뢰어 청하였으므로 법을 세워서 대전에 실었는데 가볍게 자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형조판서의 이승훈이 말하기를 만일 그 법을 고치지 아니하거든 척수를 준하지 아니하는 면포는 척수를 붙여서 쓰게 하여 백성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예조판서의 신승선은 말하기를 면포와 종이가 거칠고 품질이 나쁜 것이 너무 심하니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포와 종이가 점점 품질이 거칠고 나빠지니 매우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기한은 물려서 중요히 널리 알린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권정이 아뢰기를 서영관은 덕성을 보양하는 직책이므로 골라서 제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대사안이 서영건을 정선하기를 청하였으니 지금 서영건의 이름을 써서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곧 보덕 이종윤 필선 유문통 문학 안진생 사서 민수복 설서 이계명을 써서 아뢰었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만일 적합하지 못한 자가 있거든 이제로 하여금 받고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호조 참의 윤궁이 사직장을 올리기를 신의 나이가 70에 찼고 기력이 쇠무하니 첫건대 신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의 기력을 보고 내 노쇠한데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사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가이아리영 천종이 상사했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우리 국가에서 종지를 특별히 생각하여 만일 파가 선원에 연하였으면 천출인 신과 같은 자도 장록으로도 종이 되는 욕됨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유임금이 부족을 화목하게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은 종친이 되었는데도 어미는 오히려 천역을 한다면 그 아들이 된 자가 비록 날마다 만종의 녹을 받는다 하더라도 복양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니 조중의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의람되게 성언을 입어 관대를 갖추고 사대부와 더불어 조중의 반열에 끼었는데 신의 어미인 여기 승천금은 오히려 기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연 때는 그만두더라도 객인의 괴양과 여러 곳의 사악과 사가의 헌습에까지 분주하지 아니함이었고 조그만 늦음에 해당 관리가 묻고 놓고 매질하니 신이 아무리 우면서 구제하기를 구하더라도 누가 즐겨 신의 엄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풀어주겠습니까? 대저 서울의 기녀는 나이가 50에 차면 역을 면하는데 신의 어미는 금년 43세이니 남은 애가 또한 멀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오나건대 전하께서 신의 어버이를 위하는 심정을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기역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를 성정원에 내리기를 이제 상세를 보니 정리가 절박하다. 하지만 종친의 첩기로서 아들의 둔 자는 일체 모두 역을 면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저 종친은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가 많은데 자식을 둔 자에게 의뢰 어미의 역을 면하게 하면 반드시 뒤에 패단이 있을 것이니 가볍게 역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벼슬을 받아 종반에 끼었으면 그 어미가 천역을 하는 것은 대체 미안할 듯합니다. 그 아들이 벼슬을 받은 자에게는 신공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천역은 주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종친은 기녀를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은 자가 많은데 이제 만약 종칠이나 까닭으로 일체 모든 역을 면하게 하면 패단이 또한 적지 아니할 것이다. 대저 기녀는 자색과 지혜가 있는 자를 골라서 뽑아 올렸는데 종친이 곧 첩을 삼아 아들을 낳은 자를 선원옥에 올리고 인하여 어미의 역을 면하게 하면 자색이 있는 자는 모두 기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내연에는 그만두더라도 그 나머지 사악 및 객인의 연향과 일체 여러 곳에 역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를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 윤필성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홍흥 연호는 의논하기를 어미는 아들로서 귀해지는 것인데 소생이 종친이 되면 마땅히 그 역을 면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또한 많으므로 그 법을 다 행할 수 없으니 내연 외의 다른 것에는 역을 주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심해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7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광릉부원군 이급의 의논에 이르기를 대체로 면포는 척수가 길면 값이 높고 짧으면 값이 적은데 이제 척수에 준하며 면포를 쓰게 하므로 백성이 몹시 괴롭게 여긴다고 하는 이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중국은 백은과 전을 쓰지만 본국은 은과 전을 이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상 찰래가 면포를 보화로
삼는데 평상시엔 척수에 준한 면포를 쓰도록 허락하니 부자는 얻기가 쉽고 가난한 자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예전대로 그 얻은 바에 따라 사고 팔게 하여 생활을 의뢰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저명령을 내면 오직 행할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는데 만약 한때의 필부의 폐해로 인하여 번번이 다시 옮기고 바꾸면 나라의 명령이 어느 때 행하여지겠습니까? 예전에 소화가 법을 하나로 그린 듯이 정하자 조참이 이를 지켜서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가의 포화의 영은 정교를 받은 지 이미 오래인데 이제 만약 기한을 물려서 정하면 무엇으로 백성에게 신을 취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시행하는 기한을 물리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장단의 척도를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내다 팔게 하면 이는 이미 성립한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기한을 물려서 정하면 이는 고식적인 계책이므로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이 헌법을 범하는 것이 또한 많으면 잘못 다스리는 대체에 손상됩니다. 또 기한을 물려 정하여 금년으로 큰 한도를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전의 법이 상실을 한데 어찌 자주 고쳐야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척수에 준하지 아니하는 그 면포를 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건대 혹은 말하기를 세운 법을 자주 고칠 수 없다 하고 혹은 금년으로 기한을 무리자고 하니 내 생각도 법은 가볍게 바꿀 수 없다고 여긴다. 승정원에서 이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승지, 한근, 이종우, 김재신, 정경조 등이 의논하기라 명포의 척수에 대한 것은 법을 세운 지 이미 오래인데 다시 고칠 수 없으며 행하여 쓸 기한을 이미 물려서 정하였는데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우선 척수를 연에 붙여서 쓰게 하되 길고 짧은 것과 넓고 좁은 것의 전의 호조의 수교에 의하여 거듭할 것을 행위하여 공백한 시골 마을에도 두르고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였는데 정교하기를 척수에 준하지 아니한 면포는 금년에 하나에 금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다시 중에 밝게 알리라 하였다. 성주시력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중 8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성균관 사유로 기록된 인호는 비록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품 이상의 계급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 이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사유로 기록된 인호는 비록 외직으로 소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면 사품 이상의 계급은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사유의 열에 있다 하더라도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알아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향악이 있으니 중앙과 지방에 번갈아 기용하여 학문을 일으키는 방법을 다 하고 성헌을 지키는 것이 적당할까 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사유의 인원이 비록 많을지라도 성균관에 있으면서 유생을 가르쳐 공이 있는 자는 어찌 상법에 구애되겠습니까? 비록 사유록에 있다 하더라도 상고할 만한 실적이 없고 다른 관사에 붙여 있는 자를 예대로 모두 가자하면 대전의 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성균관 사이에 합당할 만한 인원은 승문원의 예에 의하여 비록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품 이상의 품계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홍은과 노사신에게 전교하기를 사유를 외임에 수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사품 계급에 오르지 아니하면 방해되는 것이 없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홍응이 의논하기를 비록 사유라 하더라도 한번 외임에 소용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알게 하고 또 후생을 가르쳐서 안팎의 다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문을 일으키는 데 뜻을 둔 자가 어찌 내외의 사의를 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법을 고치지 않아도 그 재주를 모두 쓸 수 있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자신이 성균관에 있으면서 요생을 가르치는 자는 비록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더라도 마땅히 사품 계급에 승진시켜야 합니다. 이름은 사유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다른 직에 있는 자를 의뢰 모두 가하자면 아마도 지나친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인원이 이와 같았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좌의정은 말하기를 비록 사유라 하더라도 한번 외임에 사용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알게 하고
후생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였고 우의정은 말하기를 이름은 사유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다른 직에 있는 자를 을에 모두 가자하면 아마도 지나친 패단이 있을 듯하다 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사유를 반드시 한 번씩 외임에 사용하면 이는 수령에 적합한지 아니한 자도 모두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승무원의 예에 의하여 계급을 더하고 사유에 합당한 자는 그 직에 그대로 두며 제주가 수령을 겸할 만한 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하는 것이 가하다. 사유가 될 만한 자를 선발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9번째 기사 예조와 이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사유, 반, 우형, 표연말, 김영기, 최부, 이문훈, 안백명, 명, 강경서, 이달선, 정성건, 유승조, 정석견, 김심, 김계행, 장강, 손번, 권경우, 이점, 권번, 이창신, 이유청 등을 골라 뽑아서 아뢰니 전배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유에 적당할 만한가 아니한가를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니 시면은 의논하기를 모두 이름이 있는 문신인데 어찌 우열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과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조와 예조의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른바 사유라는 것은 경하게 밟고 행실을 닦는 것을 이루고 장비를 아는 선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골라 뽑은 자로서 반우영, 김은기, 이문흥, 정성근, 김심 등과 같은 몇 사람은 학문이 가장 정밀하고 익숙한 자입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사유록에 간혹 실상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의정부 6조 관각당상 성균관, 홍문관의 여러 유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지금 선택한 사유에도 본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골라 뽑았으니 반드시 모두 합당할 것입니다 했는데 이 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10번째 기사 전 장옥원 정 임중이 상서하기라 신이 일찍이 포영사 종사관이 되어 무릇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것과 평일에 아뢰고자 한 바를 삼가 조목별로 열거하여 올립니다. 첫째, 대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예전에 길행에는 하루에 50리를 가고 사행에는 30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우더는 상거가 거의 4, 50리가 되고 혹은 8, 90리에 이르는데 그것은 지리와 수초를 관찰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일은 예전에 본받지 않으시니 신은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께서 산길 사이에 친히 안개와 이슬을 무릅쓰고 밤을 타서 행차하시니 군사와 말이 피곤하면 좋게 논할 것이 없으나 함골, 지변 또한 헤아리지 어렵습니다. 전에 신나라 궁중에 불이 났는데 확선 휼이 5살 난 아이인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어두운 밤의 창졸간이라도 마땅히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니 인주를 불꽃에 비추어 보이게 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한나라 광무 황제는 일찍이 나가서 사냥하고 밤에 돌아오다가 동문에 올라가자 문지기 지릴 운이 관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기쁜 뜻이 없었겠습니까? 대개 밝은 사람은 아직 삭트지 아니하였는데도 멀리 내다보고 지혜로운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험을 피하니 화는 진실로 은미한데 감추어졌다가 사람의 소홀한 곳에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새벽과 어두울 때 다니는 것은 신이 거기에 의혹됩니다. 춘추전에 이르기를 그때가 아닌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은 양이 절호를 잃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신은 아마도 이번의 병고는 까닭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 듯합니다. 임금은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인데 부모가 노여워하여 소리와 빛이 이상하면 아들은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그 노여움을 풀게 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노여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그만두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바야흐로 그 덕을 힘쓰니 천재가 없어졌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드나들고 생활하며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고 내 성상께서 마음이 두소서. 둘째는 공봉을 지나치지 게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전하의 백성도 오히려 정성을 바치려고 하는데 더구나 신하의 어리로서 마땅히 받들어 올려야 할 찬물의 준비를 어찌 정수에 구해되겠습니까?
널리 구하여 얻기를 힘쓰면서 이러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치로서 따져서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수가 하는 말과 같은데 이르러서는 모두 조대에 싸더라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목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낮참에 잠시 지나가는 곳에도 설치하는 것이 많은데 하물며 도로를 닦고 교량을 만드는 등의 일은 없앨 수 없지만 공력이 너무 무거워서 밀력이 잔대합니다. 장만로, 지배초, 교초, 축거 따위에 이르러서는 비록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귀신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힘에서 나는 것인데 고을에서는 때에 임하여 넉넉지 못할 것을 두려하여 10배를 준비하니 그 사이 어찌 배단이었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고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선왕이 공궁한 이를 아들처럼 보살폈다고 하였으니 어찌 아들이 공궁한데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제양에서 공상하는 생건육의 수는 모두 참작하고 헤아려서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쇠잔한 고울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달마다 갖추어 받침으로 힘이 지탱하지 못하여 간혹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그 이웃에서 빌려도 오히려 수량을 채우지 못하여 마침내 중한 견책을 받습니다. 지금 강무대 아무리 대군을 쓰더라도 잡은 새와 짐승이 많지 아니한데 한며 한 고울 아전 제인 백정이 어찌 하나하나 잡아서 그 수량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경내 백성들은 모두 몰아서 아무리 한겨울과 한여름에라도 오래도록 산야에 있으면서 살림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생활이 날마다 더욱 세잔해지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량을 적당히 줄여서 밀력을 넉넉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셋째는 진문을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합니다. 대저 행제서의 내진, 외진도 바로 국도의 내성, 외성과 같습니다. 두 진문은 국도에 비하면 비록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내진의 문은 아침 저녁으로 열고 닫는 때가 있고 출입을 금하고 막는 절차가 있으나 외진의 문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출입하는 데 방비가 없습니까? 군사로 제자리를 잃고 뒤에 떨어진 자가 연달아 이르러 부르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는데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공의 시는 주나라 선왕의 행수를 찬미한 것인데 그 시에 소소한 말의 울음소리며 유유한 깃발이로다. 보졸과 그 어가 놀라지 아니하냐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 임의간이 소문은 있어 소리는 없도다 라고 했으니 군사는 엄숙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제 날마다 지나치게 멀리 행군하여 군사와 말로 하여금 항우를 잃고 차례를 떠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넷째는 병기를 마땅히 연마하여야 합니다. 신은 덕건에 맨손으로 도적을 만나면 비록 분육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병기가 적을 방하는 데는 대단한 것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기운이 뛰어나고 준비가 없으면 기운이 꺾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공사 병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 직감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점검하는 법이 지극히 엄하고 밝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도충부 낭정이 되어 갑주와 공시를 점검해 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던 바 비록 금이하는 군사라 하더라도 간혹 당기지 못할 활과 쏘지 못할 화살이 있었는데 더구나 다른 군사들이겠습니까? 튼튼하고 치밀한 것은 대개 적고 빌려서 점검받는 자도 들어 있었는데 가령 한 여의 군사로 하여금 각각 그 활과 화살로서 시험하게 하여 활을 한도에 차서 당겨서 화살을 쏘면 부러지고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겨우 열의 한둘입니다. 크게 사열할 때 혹은 말은 있는데 안장이 없는 것도 있고 혹은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는 것도 있으며 혹은 잡목으로 활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가짜로 두구를 만들어 쓴 것도 있습니다. 진열을 하는 날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때이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영과 진의 병기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음을 되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고의 갑옷과 병기를 매년 만들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쌓아두고 시험하지 아니하므로 소모되고 좀먹어서 쓸모가 없는 대로 돌아가니 쓸모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수비하는 군사에게 주어서 연습하게 하여 군용을 장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조조가 말하기를 군계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 군사를 적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선하께서 마음에 두소서. 다섯째는 변경의 수위를 마땅히 삼가고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개 도의와 산용은 밖으로는 조병의 의식을 닦으면서 안으로는 도둑질할 꾀를 품고서 틈을 엿보고 이로울 때를 타서 변경을 침략하는 일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비록 수구령과 육진의 군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잡아 신문하거나 도적을 잡은 때가 없으니 신은 거기 마음이 아픕니다.
수조를 한 가지 이로서 말하건대 혹은 토목의 일에 부역하고 혹은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운반하며 바다와 육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준비하는 것과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어느 겨를에 활을 잡고 배를 가다듬겠습니까? 군간에 이르러서는 을에 모두 시정의 무리인데 이러면 값싸라 하고 군사 일을 익히지 아니한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변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망하게 하였으나 2년으로 청탁하여 패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수졸과 군관이 이와 같은데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묘에 또한 장수가 적합한 사람이 못 되므로 요즘 변경에 여러 번 침략을 당하여 한갓 국위만 손상시켰으니 탄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수군의 자백을 적당히 감하고 오로지 방어하는 기계에 힘쓰게 하며 또 군관노를 스스로 의망하는 법을 계획하여 내금위에 새로 취재하는 자를 모두 군관으로 정하고 만 1년 후에 내금위에 들어와 소속되기에 함대 만일 부족하면 도시에 합격한 하분군사로 보충하게 하고 또 취재군사로 하여금 그 하분의 도를 받고 차례로 달을 기한하여 머물면서 방해하게 하면 그의 방수가 충실할 듯합니다. 대제군사의 승패는 장수가 능력이 있고 없는 데 달려 있는데 이번에 제품이 용렬한 자를 한두 개의 화살로 시험하여 무예가 있다고 기록하여 변장의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고 나라에서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간혹 내금 위를 만으로 제수하며 이 말을 찡그리고 한스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고 기양살이하는 벼슬이라고 가리키면서 여러 방법으로 면하기를 꾀하며 직책에 취임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본래 벼슬이 높아지기를 도모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여기에 이르렀는가. 더구나 변경의 수령과 만호는 동일하게 수고하는 신하인데 수령은 한고을의 받드는 곳이 있고 또 반록의 과가 있는데 나는 아무리 힘을 써도 직무에 종사하더라도 구복을 기르기에도 넉넉지 못한데 어느 겨를에 처자부양을 생각하겠는가. 돌아오며 미쳐서는 사용에 그칠 뿐이다 라고 하고는 심한도는 공무를 빙자하여 사물을 경영하기에 날마다 힘쓰고 방수의 이런 태만 위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한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거진의 장수는 이미 첨절제사라 일컬었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만호를 고쳐 동첨절제사라 일컬어서 그 벼슬을 아름답게 하여 내금이나 무과에 합격한 사품 이상으로 병사를 익힌 자를 예대로 모두 제수하고 또 발록을 주어 그 집안을 후하게 하며 그 방어에 힘을 쓴 것이 있는 자는 동반에 기용한다면 변장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할 것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배를 조언하는 일을 받아서 헤아리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각 거울에 이미 육은 3등선이 있고 묵은 3등선이 있으니 그 사변에 대비하는 자가 지극합니다. 대비하는 바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체제가 지나치게 커서 힘이 능히 마음대로 진퇴하지 못하고 조수를 따르거나 바람을 타고 가는데 외선은 가볍고 빨라서 마음대로 가니 우리가 조차 잡을 이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식리에 의하여 비거 도선을 만들어 편리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군사가 있는 배도 운행할 수 없어서 높은 언덕에 걸어 놓았는데 어찌 백성을 수그럽게 하여 군사 없는 배를 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일찍이 수군의 장수를 지낸 자에게 특별히 명하여 잘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여섯째는 강도 잡은 수령에게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합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대전에 호랑이 10마리를 잡은 수령에게는 상으로 계급을 더하였으니 이는 해를 없애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이면서 타락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모든 백성이 미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강도를 잡은 수령 역시 상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데 형전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거기에 괴이하게 여깁니다. 호랑이를 잡는 것과 도둑을 잡는 것은 모두 수령의 직분 안의 일인데 상을 주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어찌하지 반드시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만 상을 주고 강도를 잡은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아니합니까? 신은 아마도 법은 의논하는 자가 우연히 생각지 못한 것인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장께서 절양하소서. 일곱째는 사민은 마땅히 급하게 하여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오 초계는 경작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땅이 없고 형 양은 경작할 만한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선하의 백성도 한쪽에 모여서 고르지 못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보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오촉과 같고 양계와 강원도 황해도는 형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좁은 것을 없애서 넓게 만들 수 없고 많은 것을 덮어서 적은 것에 보탤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가가 지나가는 영평, 철원, 평강, 연천 사이에는 인연이 드물고 억새풀이 덮을 덜을 덮었으니 호종하는 군사가 모두 눈에
눈이 참담하고 마음이 섬뜩합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친히 지나가며 보시는 것이겠습니까? 한 모퉁이를 보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의 사변이 일어나서 한 성이 함락되는 바로 무인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근년에 부실한 집안의 전 가족을 들여보내어 빈 곳을 채우게 하였으나 빈 땅이 수천 리에 그치지 아니하니 사민의 수는 진시로 큰 창고의 한계에 쌀 날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도 강제로 변경에 옮기게 하는데 하물며 범한 바가 만약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나 강상에 관계된 것은 마땅히 죄의 경륜을 물러나고 옮기게 하며 그 나머지 잡범 안에 도형을 범한 자는 유형을 범한 자에 의하고 절도와 와주는 강도의 와주에 의하여 모두 먼 도에 옮기면 이것이 하나의 계책입니다. 각 꼴의 세잔함과 번성함은 사람이 많고 적은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양계의 각 고울은 조잔한 것이 매우 많은데 하삼도는 향리와 노비가 정수외에 10배가 되는 곳이 있으니 그 정이 많고 부실한 자를 골라서 옮기는 것도 하나의 계책입니다. 신이 경자년에 허종의 종사관으로 관세에 머물러 방해하면서 방수일을 익숙하게 겪었습니다. 각진의 겨울철에 부방하는 자는 내지의 사람이 많아서 골도자와 도망자가 500명인데 진장이 주장에게 보고하면 주장이 가동을 가두도록 명하고 퇴류합니다. 그러나 길이 멀어서 관문이 한 번 이르러도 수령이 태만하에 잡아보내지 아니하므로 진장이 주장에게 보고하지만 왕복하는 사이엔 봄의 얼음이 이미 풀리고 방수도 끝납니다. 이것으로 관찰하면 다른 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음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배단은 없애기 어렵습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대명률 병률 안에 종종 수어 관군이 도망간 자는 초범은 장 80대에 인하여 본위에 징벌하여 충군하고 재범은 장 100대에 인하여 변원에 징벌하여 충군하며 3범은 교영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골방자는 율문에 의하여 각각 그거 진에 전가족을 들여보내는 것도 한 계책입니다. 전면을 서로 소송하는 자는 그게 모두 형제 숙질입니다. 그 급고 고든 것과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세력을 믿고 흑백을 변경시키고 어지럽게 하여 다투 소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골육이 서로 해치니 천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산한 뒤에 이치에 굽고 간사함이 드러난 자는 전가족을 변방에 옮긴 다음에 소송이 그치고 풍속이 후해질 것이니 이것도 하나의 계책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상께서 마음에 두소서. 여덟째는 수리를 마땅히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조정에서 특별히 제 언사를 설치하여 그 일을 오로지 맡게 하고 농한기에 낭청을 나누어 보내어 방죽을 쌓기도 하고 혹은 냇물을 막기도 하여 수리를 일으키는 것이 이에 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많은 사람을 써서 큰 역사를 일으켜서 자칫 열흘의 산들까지 오랜 시를 지나면서 잇따라 사람을 썼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농부의 말만 듣고 다시 살피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방죽은 겨울에 얼음을 모두 모아두었다가 봄 농사 때 활용함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매우 많지 않지만 천방은 수리가 무궁하되 도랑을 파는 데 반드시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물의 깊고 얕음과 언덕의 높고 낮음을 잘 살펴서 물 가운데와 언덕 위에다가 한 개의 나무를 세우고 그 사이에 노끈을 매어 당겨서 물 가운데 나무로 인하여 노끈이 내려가는 길이 또 척수를 더하여 도량을 파는 깊이를 삼고 이와 같이 차례로 측량하면 아무리 수백 리의 먼 곳이라도 물을 끌어 그렇게 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어 어려움이 없이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땅은 물길이 좁고 깊으며 양쪽의 언덕이 높은 곳이 많아 물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우니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지금 물을 부딪히게 하면 산에도 있게 한다라고 했으니 요사이 최부가 바친 수천은 지금 비롯된 것이 아니라 쓴 지가 오래입니다. 만약 한두 곳에서 시험해보면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알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숫자를 운행하는 것은 공력이 많이 들어서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는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대저 시골 농민만도 오히려 한 곳의 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찌 조정에서 백성의 이름을 인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아홉째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마땅히 표기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도유, 부처, 안치, 충군, 정속하는 것이 각각 그 죄에 적당하여 마땅히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갑과 을이 같은 죄를 같이 받았는데도 갑은 별로 공을 세운 것이 없으면서 특별히 사유를 잊고 을은 종신토로 면치 못하며 상언하여 진수하면 해사에 내리기를 명하고 해사에서는 시비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일체 모두 거절하니 그 사이 어찌 하늘의 햇빛이 엎어진 항아리 안에는 비치지 못하고 우물 밑에서 우는 소리는 하늘 위에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는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법은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밝혀지고 법은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려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상언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해사에 명하여 죄상의 심할과 동일한 죄로 방면된 자를 가수 기록하여 그 굽고 고둠을 분별하게 하여 상상의 세계만 취하게 하면 그의 억울함이 끊어질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상께서 마음에 두소서. 열째는 이성 친척을 마땅히 우대해야 합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종친부는 동성을 대우하는 것이고 동령부는 이성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령부는 원수가 정한 것이 있고 이성의 친척은 많으므로 모두 제수하지 못하는 것은 형세에 떳떳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맡기지 아니하면 어질고 어리석은 분별이 이미 없는데 어찌 올리고 내리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름으로 한 번 얻으면 잃을 데가 없으니 비록 촌수 안에 있더라도 정신도로 조정에 서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으니 이것도 억울한 심정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부인은 남편을 따라 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남편과 그 아들이 녹을 얻으며 그 사는 것이 영원하고 녹을 얻지 못하면 그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인데 그 남편이나 그 아들이 녹을 얻지 못하는 자는 생활을 보호할 길이 없고 혹은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이 없고 가난에 절박하며 혹은 유아가 앞에 가득하여 울부짖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겨우 일세를 전하여 드디어 편민과 같이 굶주리고 헐벗었어. 아무리 선왕은 외손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당노자의 자손만 못하게 되어 탄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동년부의 첨정, 판관, 주부, 각 이원 가운데 각 일원을 없애며 1등의 녹이 40석에 이르게 되니 이 녹으로서 직장, 봉사, 참봉, 각 이원을 녹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을 더하고 그 뱃을 깰납해서 계급이 칠품에 이르면 그 재주 있는 자를 시험하여 사관의 예의와 같이 엉기는 것이 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든 채아직을 만들어가 윤차로 녹을 받게 하며 파가 천황의 연한 자로 하여금 상상의 은택을 고르게 입게 하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돈영부는 선왕의 제도인데 가볍게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은 거기에 의혹됩니다. 제왕의 정치는 때에 따라 줄이기도 하고 되기도 하여 적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상상께서 하여 시행할 소사했는데 명하여 영동이 일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홍 예급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임중이 조목별로 진술한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하니 해사로 하여금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상의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임중이 올린 10가지 조목은 채택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이리 행할 만한 것을 헤아려서 아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승우는 의논하기를 제2조의 진상을 적당히 감하는 일과 제3조의 행제 때 외진문을 엄히 지키는 것과 제4조의 무고의 갑옷과 병기를 검의 군사에게 나눠주는 일과 제5조의 수군을 완호하고 군관 만호를 골라서 임명하여 보내어 비거도선을 만드는 등의 일과 제6조의 강도를 잡은 수령에 논상하는 일과 제7조의 변경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일과 제8조의 천방 등의 일은 각각 해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제9조의 억울한 일을 표기하는 일은 무릇 상언하여 진수하는 것을 명하여 해사에 내려 해사에게서 죄명을 갖추어 기록하고 아울러 변방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아뢰게 한 뒤에 재단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보통 행하는 예사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10조의 돈영부의 첩정, 판관, 주부를 감하고 직장, 봉사, 참봉을 더두는 일은 모든 관직의 액수는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번거롭게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영부에 마땅히 제수해야 할 자는 윤차로서 서용하는 절목을 회사로 하여금 상이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진술한 말 가운데 있는 조건은 혹시 이치가 있는 듯하니 해서로 하여금 상의에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제2조의 공봉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일과 강무대 지행하는 모든 일은 지행사가 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치하기를 수교하여 행위하였으니 만약 이문에 의하여 지대하면 반드시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임종의 말을 상고하건대 혹시 배단을 일으키는 곳이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했는데 명하여 그 상소를 병조에 회부하게 하였다.